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송원 낚시터 하우스입니다. 밖에서는 많이 해봤지만 지금 하우스에는 처음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2.9칸까지도 투착이 가능하고 또 천장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비누루까지 쳐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기가 떨궈서 뒤를 때리더라도 채비나 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뒤에 쪽으로 이렇게 난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의자가 이렇게 다동으로 놔져 있기 때문에 의자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이 앞에 같은 경우 뭐 앉는 거는 여기 앉아도 되지만 앞에 이 노지용 받침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받침대를 안 가져와서 할 수 없이 소자를 그냥 깔았습니다. 뒷다리를 빼고 이런 식으로 소자를 설치해서 저는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오신다면 굳이 의자나 이런 소자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받침틀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또 제가 아까 그 떡밥 개고 나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담궈 봤는데 짧은 시간에 입질도 많이 받았고 또 찌도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벌써 몇 마리 잡았는데, 오늘 뭐 평일이라 그렇게 손님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또 조항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그 정도 올라오는 거 보면 조항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까 좀 전에 갠 떡밥을 가지고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하우스 낚시에 적당한 낚싯대라든지 채비, 그 다음에 찌맞춤, 또 미끼를 사용해서 집어하는 방법, 또 하우스 낚시에 필요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장비를 설명드리면, 첫째, 낚싯대는 여기는 2.9칸까지도 가능한데 저는 짧은 데를 폈습니다. 하우스 낚시에서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칸대, 수보 2칸대를 두 대 똑같이 나란히 편성해서 집어군을 형성하도록, 만약에 손마토 같은 경우 두 대를 펼 수 있는 곳도 있고 한 대밖에 못 펴는 곳도 있는데, 두 대를 펼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두 대를 핀다면 같은 길이 낚싯대 두 대를 나란히 편성을 해서 집어군을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짧은데, 집어가 편하도록 짧은데 2.0칸대 두 대를 나란히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찌는 2010년 신제품인 하우스용 특장 물방개입니다. 지금 한쪽에는 극소형 저푼지를 달았고 이쪽에는 소자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고, 채비는 저희들 그 시판 중인 그 긴 목줄 채비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긴 목줄 채비 중에서 요거 목줄 길이만 지금 한 18cm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 목줄 채비는 이렇게 그 채비 집에 들어가 있는 20개들이 이렇게 20개들이가 있고, 그 다음에 5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리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같이 입질이 약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긴 목줄을 10cm보다는 좀 길게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긴 목줄 채비는 위목줄이 30c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긴 목줄 채비 이거 무비늘로 묶는데 이거 5호입니다. 5호 채비를 달아서 위에 목줄 중에 일부를 잘라내고 이렇게 한 18cm 정도로 달았습니다. 요거는 낚시터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좁쌀봉돌 채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길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좁쌀봉돌 채비를 처음 접하신다든지 또는 대류가 있는 곳, 이렇게 불호화가 많고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게 너무 길게 쓰면 이렇게 이 부분에서 꺾일 수도 있으니까 또 사용하기도 불편하니까 보통 한 10cm에서 20cm 사이에서 본인이 그 본인 테크닉이나 낚시터 환경에 따라서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줄은 여기 지금 하우스는 아무래도 입질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이 저푼찌기 때문에 모노줄을 사용합니다. 모노줄, 저는 이 기존 1호를 썼습니다. 또 그 초심자 같은 경우는 1호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1.25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 보통은 1호를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챔질을 약하게 하고 끌어내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0.85를 쓰셔도 됩니다. 0.85. 보통은 1호 정도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모노줄 1호 정도 이렇게 가는 줄을 쓰실 때는 반드시 저 위에 초리대는 무매듭 묶으셔야 되고요. 위에도 이렇게 꽈배기 묶음식으로 해서 풀리지 않도록, 또 이 매듭
매듭을 지어주면 거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매듭 없이 이렇게 직결법으로 묶어주셔야만 인장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줄은 이게 그 시판되는 그 무민을 5호이기 때문에 당줄 2호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당줄 2합 사이고, 그 다음에 봉돌은 고리봉돌을 쓰지 않고 이 저푼치이기 때문에 편납 홀더를 사용했습니다. 편납 홀더에 편납을 감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편납 홀더와 원줄을 핀도레로 연결했습니다. 핀도레로 연결해서 이렇게 쉐링을 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낚시 중에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채비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좁쌀봉돌 채비는 이렇게 본봉돌이 있고 좁쌀봉돌이 있고 이렇게 바늘이 가까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채비 안착 상태는 이렇게 바늘만 닿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좁쌀봉돌이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흐르지가 않고 이 목줄이 누워 있기 때문에 붕어가 흡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찌맞춤을 요 바늘에 맞춰서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비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찌맞춤을 해야 됩니다. 뭐 수조에서 맞춰 왔든 맞추지 않았든 현장에서 현장 물에 맞게 원줄까지 달아서 정밀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추는 방법도 이렇게 바늘이 붙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케미를 기준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가볍게 더 가는 케미꽂이 밑에 이 찌탑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놓고 세링을 추가하는 방식, 그걸 뭐 찌탑 기준 정밀찌 맞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전제 조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쉬운 케미를 기준으로 하는 맞춤으로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늘이 달려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거 무민을 5호 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무민을 5호가 이렇게 눌러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찌탑 전부 노출 정도로 찌맞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시겠지만 현장에 오면 무조건 찌를 한번 던져 보십시오. 포인트에 쭉 뻗어 던져 보시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수심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수심 체크는 아시다시피 지금 잠수해 버렸는데 찌맞춤이 안 된 겁니다. 무조건 봉돌을 깎지 마시고 찌만 올려서 찌탑 한 10cm가 노출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내려갔으니까 찌를 쭉 올려서 봉돌은 건들지 마시고 찌만 올리십시오. 찌만 올려서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찌탑이 한 10cm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케미가 나왔는데 아직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올려서 던지면 아마 10cm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찌탑 한 10cm 정도, 주황색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상태는 물속에서 가라앉았던 찌가 찌탑이 10cm가 나왔다는 얘기는 좁쌀이 닿았던 본봉돌이 닿았던 어딘가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이는 찌탑까지가 대략적인 수심이 됩니다. 자, 그럼 수심은 파악됐으니까 채비를 바닥에 닿아놓고 찌맞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찌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려주는 높이는 목줄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맨 위에 건 그냥 놔두고, 자, 한 찌를 40에서 50cm 내린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약 4, 50cm 내린 상태에서 다시 던져봅니다. 다시 던져보면 아까 가라앉았던 거기 때문에 역시 가라앉을 겁니다. 쭉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찌맞춤을 하면 채비가 떠서 바닥에서 2, 30cm가 뜰 겁니다. 자, 그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이 편납을 들어 쓸 경우에는 편납을 니퍼나 편납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방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한번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케미 고무 까만 거는 보이지 않고 케미만 다 노출된 상태, 저 상태를 케미 전부 노출 상태라고 합니다. 저렇게 맞추는 거는 지금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또
하우스는 입질이 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맞춘 겁니다. 저 정도 상태로 맞추면 무민을 5호나 6호 정도를 사용하실 때 가장 적당한 그런 찌 맞춤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한 상태. 만약에 근데 지금은 물에 이렇게 연결 부위 정도 이렇게 케미만 노출됐는데, 만약에 편납을 잘못 조정해서 요만큼 까만 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핀도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쇠링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소자가 됐든 중자가 됐든 하나씩 채우면서 요거 안 보이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더 내려가서 한 2분의 1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넣어놓은 쇠링을 빼든지 편납을 좀 깎아서 이게 전부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찌하고 채비하고 끼 맞춤은 끝난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 던지면 채비가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떡밥을 넣으면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다시 찌를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찌를 올려주는 높이는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로 던져보면서 케미꽂이 밑에 찌탑 한 마디나 두 마디가 나오도록, 그럴 때까지 찌 높이를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상태는 한 4목 정도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럼 찌 높이가 조금 높으니까 조금 더 내려서 높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찌탑 높이를 조정을 할 때 아까 내가 내렸던 거와 올리는 게 왜 수학적으로 안 맞느냐, 그거는 요 목줄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목줄 길이가 찌맞춤이 안 된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찌맞춤이 되면 이게 떠오르거든요. 요 목줄 길이만큼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실제 보이는 찌탑 높이를 기준으로 높이를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찌 높이를 조정해서 지금 한 2마디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나오면 찌 높이는 어느 정도 맞은 거니까 이제 밥을 달아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밥을 달면 조금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반목이나 한 목 정도 더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그보다 더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선을 많이 그리는 그런 경우니까, 그거는 그 수직 입수 노력을 통해서 반싱을 한다든지 또는 던져주고 낚싯대를 들었다가 내려주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가능하면 빈바늘 상태보다 찌가 한 마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수직 입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실제로 아까 갠 밥들을 달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찌맞춤도 끝났으니까 이제 미끼를 달고 낚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용할 떡밥은 집어제는 아까 갰던 그 6가지를 섞은 집어제 그 기본 배합입니다. 기본 배합 패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아까 갠 걸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입질용 미끼로는 그 저수온기 다이와 그루텐 3합 아까 개놓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걸 뿌슬뿌슬하게 해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짝바늘로 그루텐 달고 한쪽에 집어제 다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고, 뭐 집어가 됐다든지 또는 입질이 아주 안 좋다든지 할 경우에,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도로로는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손맛하니까 도로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끼를 다는 방법은 이렇게 긴 목줄 채비 같은 경우 시판용도 이렇게 목줄 색깔을 다르게 해놨거든요. 아래 목줄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이유는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떤 미끼를 먹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뭐 한쪽에 그루텐 달고 한쪽에 집어제 다니까 당연히 그루텐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집어제 먹는 경우도 많고 또 입질용 미끼만 2개를 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그루텐은 나는 어떤 색깔에 단다 이렇게 항상, 이것도 너무 누르지 마시고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가능하면 공기를 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루텐 먼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집어제 처음에는 조금 크게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각지게 해서 풀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바늘 기 부분만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이렇게 해서 풀스윙 하면 너무 먼 곳에 집어가 되니까 가능하면 반스윙 방식으로 찌보다 조금만 더 날아가게 그런 식으로 하고, 던지고 나서 낚싯대를 들어서 원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엔 조금 낚싯대를 빼주십시오. 뺐다가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원줄 조금 여유를 줘야만 그나마 찌가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채비 수직 입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를 이렇게 한 10cm 빼놓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바짝 놓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바짝 놓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이러면 아무래도 입질을 보다가 손이 나갈 때 좀 멀리 나가야 되니까 조금 늦고 그 다음에 급하게 이렇게 채다 보면 이 터지면 위에 천장에 때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낚싯대는 한 10cm 정도는 뒤로 항상 일정하게 빼주셔야만 이 챔질이 뒤에를 자꾸 뒤로 뺄 수 있으니까 챔질이 아주 쉬운, 빠르고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집어를 위해서 반스윙 방법으로 집어제를 몇 번 넣어주고 있는데 이 양어장 낚시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결국 대부분 이제 집어 싸움입니다. 고기를 얼마나 모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고기를 많이 모으면 붕어들이 먹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입질도 살아나고, 근데 고기를 모으지 못하면 아무리 예민한 채비에 좋은 찌를 쓰더라도 입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집어를 해줘야 되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반스윙 방법, 그것도 집어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고, 방법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집어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냐, 얼마나 넣어줘야 되느냐, 또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투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넣고 나면 대부분 이제 건드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왔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잡아내야지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넣자마자 찌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분에서 3분 단위로 기다리지 마시고 2, 3분 단위로 계속 번갈아서 갈아주는, 굳이 크게 안 달더라도 집어제를 조그맣게 달더라도 계속 투척파 해수를 반복하는 그걸 템포 낚시라고 하거든요. 한 2분에서 3분 단위의 템포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집어가 되면 찌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 길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2.9칸까지 칠 수가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2칸 정도를 쳤거든요. 저때는 찌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하고 또 집어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쳤는데,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허용하는 최장 길이, 여기 같은 경우 2.9거든요. 그럼 2.9칸대로 중앙 폴대 밑에 바짝 붙이든지, 아니면 아예 짧은 대로, 보통 이게 이렇게 경사가 내려가다 이게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이 1.5칸에서 한 2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고기가 얘기 중에 한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2칸 정도 되는데, 그 경사가 끝나는 부분 정도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경품이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송원 낚시터가 요즘 대부분 낚시터 형태가, 운영 형태가 그 경품 손마터라고 하는 데입니다. 경품 손마터는 보통 원래 손마터는 입어료가 10,000원이나 15,000원 해야 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5,000원, 30,000원으로 비쌉니다. 고기를 가져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렇게 꼬리표 이런 걸 달아서, 이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경품을 달아놨습니다. 경품을 달아놔서 요거 이제 잡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주기 때문에 손맛도 보고 또 이런 경품의 행운도 보고 그런 재미가 있어서 이런 경품 손마터를 요즘을 많이 찾는 추세이고, 또 중국 붕어 가격이 많이 수입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결국은 자위터들이 대부분은 경품 손마터로 바뀌는 그런 추세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곳에 한번 오셔서 이런 행운도 한번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는 촬영 중이었으니까 제가 다른 분 행운 안으라고 제가 다시 놔주겠습니다. 그대로 놔주겠습니다. 지금 낚싯대를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붕어가 경품을 등에 맨 붕어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새길로 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우스에서는 아예 중앙 폴대에 딱 붙이든지 아니면 짧은 대로 경사면 끝부분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9칸이 허용되는 낚시터에서 뭐 23, 24, 25 이런 식으로 낚시하기 편하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놓는 거는 입질을 제일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중간하게 놓지 말고 짧은데
뭐 1.7에서 2.0 사이 짧은 데를 놓던지, 아니면 거의 2.9를 이용해서 저 장애물 밑에 바짝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낚싯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수보 2.0칸대를 쓰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낚싯대들이 보면 0.4칸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17에서 21로 가고, 그 다음에 25, 29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동화의 수보대 같은 경우는 이게 노지 낚시까지 염두에 두고 장애물에 바짝 붙이는 것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0.2칸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20, 22, 24, 26 이렇게 0.2칸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하우스 낚시에서 낚시터에 바짝 붙여야 되는 그 낚시터에서 허용하는 그런 낚싯대로 딱 맞춰서 홀대 중앙 밑에 바로 붙이는 그런 낚싯대로 아주 좋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허리 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낚싯대 비싸지 않으면서도 하우스 낚시용으로는 요 수보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집어제와 함께 한쪽 바늘에 하나는 구루텐, 또 도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잘 나옵니다. 둘 다 잘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잘 나올 때 과연 어떤 미끼로 갈 것인지,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대를 폈으니까 한쪽 대에는 구루텐으로 가고 왼쪽 대에는 도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손마트는 대부분 한 대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와도 고민이 되지만, 또 전혀 입지를 않을 때도 과연 어떤 미끼를 계속 가야 되는지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 양수 겸장으로 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다는 겁니다. 두 바늘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본인이 원래대로 제일 먼저 구루텐을 먼저 달아주십시오. 원래 다는 습관대로 구루텐을 요 빨간색 목줄, 붉은색 쪽 목줄에 구루텐을 달아주고, 누르지 말고 달아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목줄에 도로로를 훑혀줍니다. 도로로를 이 정도 훑어준 상태에서 집어제로 요 도로로를 감싸주는 겁니다. 도로로 귀를, 바늘귀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어제가 들어가니까 집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집어제가 풀리고 나면 한쪽 바늘에는 구루텐, 한쪽 바늘에는 도로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먹더라도 본인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둘 다 먹는데, 또는 둘 다 안 먹는데 어떤 미끼를 써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낚싯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지. 대한민국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군계일학을 만나면 낚시가 즐거워집니다. 명지의 감동, 군계일학. 일학.co.kr